그럼 지금부터 장기기증 심포지엄을 시작하겠습니다. 차관법인 한국장기기증협회 강치영 협회장님께서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7대 도시 의식조사 연구에 대한 주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치영 협회장님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장기협회의 강치영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21년 우리 부산광역시와 함께 민간협치 제한 사업이라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2억 원의 사업 자금을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올 한 해 저희들이 이 사업들을 계속해서 성행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조사 목적은 우리 부산광역시가 협회와 우리 학회와 함께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그런 내사 기증자 및 기증자의 예우와 또 그런 법률의 입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심포지엄을 준비를 했습니다. 조사 설계 및 방법입니다. 이번 조사를 보면 전국의 서울, 부산을 포함한 7대 도시에 이미 표본 추출국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했고 전국에 1,050명을 상대로 1:1 면접 조사와 함께 모바일 조사를 병행해서 저희들이 이 조사를 했습니다. 먼저 사업 후에 각막과 조직 등 장기 기증에 대하여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 중에 58.1% 아주 높은 수치입니다. 긍정적으로 답을 했고요. 8.5%가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여기서 지역별로 보면 우리 부산시가 64%로 굉장히 이 장기 등 조직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었고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이렇게 나타나고 전체적인 연령대로 50대가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내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우리 국민들은 전체 우리 국민들은 실제로 59.3% 이 내사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60% 가까운 10명 중 6명이 내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내사에 대해서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지역은 또 우리 부산이 가장 높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족 중에 내사가 발생했다면 이를 인정을 하고 장기를 기증하는 데 동의하겠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또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장기 기증에 대해서 알기도 하고 좋은 뜻이고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내고 있지만 정작 자기 가족들이 직계 가족이 이 장기 내사가 되고 인정이 되고 장기 기증을 동의하겠는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은 38.1%, 모르겠다가 42.3%, 부정적인 의견은 19.6%입니다. 이 지역은 우리 인천이 가장 긍정적으로 높은 답변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내사자의 장기 기증의 경우 생전 중에 장기 기증의 의사표시를 등록하여도 가족의 반대가 있으면 장기 기증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의견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장기 기증을 생전에 서약을 했으니까 장기 기증이 이루어져야 한다가 52.5%, 아니야 가족이 반대하면 금지하여야 된다가 26.9%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모르겠다는 의견이 또 높았지만 비교적 긍정적인 답변이 인천이 높았고 이 성별로 보면 남성과 여성이 거의 비슷한 분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살아있을 때 장기기증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장기기증의 동향을 추정하는 제도입니다. 옵트아웃 제도인데요. 이 제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26.8%가 찬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잘 모르겠다가 36.2%,
반대한다 또는 여러 생명을 살리고 사망한 내사 장기기증자 예우에 관하여 국가 유공자 또는 의사상자에 준하는 제도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근데 우리 국민의 62.9%, 63%가 꼭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필요 없다가 16.2%, 남성, 여성 모두가 꼭 필요하다는 경향이 도출되고 지역별로 모든 지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게 도출되었습니다. 또한 연령대 또한 모든 연령대가 이 의견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의견을 표출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사 장기 기증에 대해서 국가 유공자 또는 의사상자에 준하는 예우를 제공하는 제도에 대해서 국민들은 굉장히 높게 이런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도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내사가 아닌 심장이 멈춰서 사망한 것이 확인된 고인으로부터 장기를 구독하는 그런 생축한 생명을 살리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 국민들의 71%가 굉장히 높은 의견을 찬성의 의견을 나타내고 부정적인 의견은 5.9%로 나타났습니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서 그럼 유가족이 희망했던 장기기증, 아까 우리 김치현장 어머니께서도 잠깐 그런 말씀 하셨는데, 우리 사회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공헌과 홍보관 권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 국민들이 69.1%, 70%에 가까운 분들이 장기기증 활성화와 함께 기증자 예우를 위한 기념 공헌과 홍보관 권리에 대해서 매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정적인 의견은 7.5%입니다. 성별로, 지역별로, 연령별로 모두가 찬성한다는 경향이 높게 도출되었습니다. 장기 기증자에 대한 예우 강화의 의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 예우를 강화하는 의미로 추가적인 혜택 중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이냐? 장기 지원 서비스가 41.6%, 장기이식에 대한 우선권 부여가 24%, 유가족 심리치료 등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이 15%, 공공시설 지원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장기기증에 대해서 혹시 교육이나 강연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우리 국민들에게 물었습니다. 있다가 13.5%입니다. 아니야, 나는 장기기증에 대해서 강의나 교육에 대해서 전혀 들어본 바가 없다 라는 분이 이 86.5%.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기증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굉장히 아쉬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남녀 성별에 관계없이 매우 적은 것으로 도출되고 대부분 지역에서 장기기증에 대한 경험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게 자료의 내용입니다. 장기기증에 대한 교육이나 강연을 들어보신 이후에 장기기증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생각의 변화가 있었는지 물어봤습니다. 근데 72.5%가 장기기증에 대한 교육이나 강연을 들어본 이후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안이 굉장히 중요한 저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도 이 장기기증에 대한 교육이나 강연에 대해서 굉장히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요하다라는 그런 정말 긍정적인 인식이 도출되었습니다. 교육기관에서 장기기증 인식 개선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79.9%, 80%가 이 교육이나 강연을 들어온 경우 매우 적은 것으로 도출됐지만 이런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80%, 반대한다 3.8%, 굉장히 높은 찬성의 대지를 보였고요. 이 부산교육청이 저희 협회가 우리 부산교육청의 교육감님과 함께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산교육이 정말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함께 제대로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고 또 학생들의 자살률을 줄이고 또 더불어 이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제대로 된 그런 장기기증 문화와 함께 교육 문화를
물려주려고 하면 이런 교육기관에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된다. 그래서 부산 본청과 5개 교육지원청이 있는데 이 5개 교육지원청에 중학교 한 곳, 고등학교 한 곳, 전체 10개의 이 중고등학교의 이 시범학교를 지정을 해서 인식개선 교육 프로그램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국내의 장기교정 이식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민간에서 30년 전에, 31년 전에 사랑의 장기교정 본부가 출범되면서 이 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30년 전에 부산에서 사랑의 장기교정 운동을 설립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사가 입법하고 된 1999년도에 입법 예고를 하고 1년 동안 유예기간을 둬서 2000년부터 내사 등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법률이 시행된 지가 21년이 지났는데 지금 우리 국민들은 이 정부의 장기기증 홍보와 정책에 대해서 잘 못한다, 매우 잘 못한다가 52.1%, 반 이상이 잘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르겠다 40%도 내가 볼 때는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이번 저희들이 장기기증에 대한 우리 국민들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께서 보셨다시피 이런 7대 도시의 조사된 이런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 2000년 제도화 이후에 정부의 이런 엄격한 장기기증의 절차와 장기기증 등 전문성 부족으로 굉장히 비효율성과 경직된 이 관료 조직 문화 속에서 처음에 이 정부가 민간단체와는 전혀 협의를 하지 않았어요. 이 법안이 시행되는데도 저희들 같은 민간단체 한번 불러서 협의만 하지 않았다. 근데 이 전문성과 효율성의 계도로 이런 생명 나눔 문화를 하고 있던 이 민간단체는 제기하고 정부가 이 장기기증에 대한 그런 모든 문제, 홍보, 그 다음에 행정적인 관리, 그 다음에 이 장기의 수급, 분배, 이런 부분까지 모든 것을 관장을 하면서 이 장기기증이 극심한 그런 침체 현상을 보여온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4호에 장기기증한 세약자가 지난 2017년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 이후에 서약을 철회하고 후원도 취소하고 또 장기기증의 내사자 장기기증자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특히 또 정부가 2017년도에 52억 5,200만원이라는 이 예산에서 46억 9천만 원 2020년까지 예산도 깎은 거예요. 우리가 이 운동을 활성화가 되려고 하면 정말 정부가 제대로 된 관심과 함께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그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면 사실 이런 사업들을 계속 이 액티브 있게 진행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네. 국제장기등 이식기구에 의하면은 우리 한국의 장기기증 저는 100만 명당 한 8.7명, 미국은 36.9명, 벨기에는 한 30.4명으로 우리나라가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 보완을 하려고 하면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를 늘리고 또 내사 판정 절차를 효율적으로 간소화하고 또 이 내사 판정 시간을 극소화해서 내사 판정위원회의 역할을 좀 새롭게 운용을 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이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이 장기기증에 대한 설문을 조사했는데 75.3%가 내사 판정 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 의료인들을 상대로 조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현재 지금 우리나라의 내사자의
기증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 대체 이 방안으로 신장사한 이 기증자의 이 장기 수급이 필요하다. 지금 이제 뭐 핵가족과 함께 가족에 대한 그런 변화, 인구 감소와 함께 정말 많은 다변화되어가는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산광역시가 이런 장기기증의 가능성과 내사기증자의 예우에 대한 그런 새로운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또 매년 해마다 학술 심포지엄을 통해서 우리 내사기증자들을 승구한 사랑을 실천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그의 유족에게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예우하는 힐링 네트워크를 구축한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 부산교육청이 이런 전국 최초로 학생들의 생명 존중과 이 장기기증을 통한 인성 향상과 나눔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장기기증 홍보안을 내년에 김숙중 교육감이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라는 말씀을 또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의 언론과 또 지역의 학교와 또 우리 부산시와 민간단체 또 우리 각계각층의 다양한 장르에서 함께 이 우리 부산을 나눔의 도시, 희망의 도시, 건강한 도시로 탈바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런 이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너무 지금 어떻게 보면 경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률에 대해서 좀 보통 우리가 법안이 시행이 되어지고 나면 보통 우리가 한 10년 단위로 법안을 또 완화하고 또 수정하고 보완하고 해서 우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기기증이 갖고 있는 것은 제도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특별히 의례적으로 많은 다양한 이슈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장기기증 문화가 확산되기에 어려움을 겪을 수는 사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거버넌스 관점에서 보면 이 장기기증의 거버넌스가 전혀 합리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학회에서도 정말 이 정부나 국회가 입법에 너무 소극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정책 방식의 기존 생각을 조금 완화하고 또 수정해서 장기기증 인식에 따른 전략적 홍보와 또 설문에 의한 사회적 합의를 그런 수반하는 그런 법 제도 개선을 통해서 생명 나눔 문화 확산과 예사 장기기증 관리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기증자 예우에 관해서 좀 더 과감한 법률과 제도 개선 또 이 우리 국민들의 의식을 일깨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또 우리 주무관님 나오셨는데 정말 이제 좀 정부가 이 생명 나눔에 대해서 좀 더 쉽게 말해 좀 통 크게 이 관심을 가지고 예산도 좀 반영을 하고 또 입법부에서 우리가 또 우리 존경하는 김미애 의원님 오셨는데 그 의원님께서 이런 내사자를 예우하는 그런 의미에서 의사상자에 대한 법률을 또 지원하는 법률을 한번 힘들게 한번 또 고민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정말 우리 부산시가 우리 장기기증이 정말 활성화되어서 우리 부산이 생명의 도시, 나눔의 도시, 또 희망의 도시로 계속해서 발전하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좀 생각하는 게, 우리가 그러면은 장기 매매는 불법이라고 도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우리 허상관 영화 보신 분 많을 거예요. 그 매열기, 우리, 여기 나이 드신 분들 대부분 기억하실 겁니다. 6.25 전쟁 이후에, 피 팔아가지고, 혈액해가지고 참 가족 생계를 했던 분들도 상당히 있고 했던 거 있는데, 과연 그 당시에 매열은 허용을 했다가 이것이 1970년대에 오면서 금지가 됐거든요.
매매는 매혈은 금지되었고 헌혈만 허용이 되는 형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 매매를 금지로 보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도덕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안 되는 금지되어야 하는 것인가? 저는 굉장히 좀 의문이 있습니다. 왜 이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도덕적으로 금지되어야 된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면은 결국 사례금과 관련해서 일절 사례를 못하게 지금 법이 되어 있거든요. 장기를 기증하시는 분이 있고 장기를 이렇게 이식받으신 분인데 수혜자가 있는데 이 수혜자로부터 일절 사례금이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자, 마지막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추정제도, 옵트아웃 제도에 대해서는 프랑스가 다 하는데 우리는 장기적 추울과 관련해서 옵트아웃 제도도 추정동의 제도도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남는 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 법체계에서 예우를 높이는 방법밖에 없다. 그런데 이 예우와 관련해서 제가 법률 검토를 쭉 다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장례비 지원제도, 추모공헌제도 이거는 2017년도에 전부 법에 다 허용되어 있습니다. 다 들어왔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장기이식법에는 다 들어와 있고 인체조직법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두 개가 큰 법이 있는데 장기이식법에는 다 허용됩니다. 지금 어떤 추모공헌 건립이라든지 치료비 지원이라든지 장례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됐는데 결국 하나의 남은 쟁점이 뭐냐면은 기증자에 대한 합리적인 금전적 보상, 그리고 수여받은 사람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느냐 이 문제만 남았는데 이 문제는 사실은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합리적으로 장례비, 추모공헌 이 선을 좀 넘어서는 제도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국제사회 윤리적 가이드라인에서 합리적 보상은 금전적 보상이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경직된 도덕적 기준으로 모든 것을 금지하는 것은 좀 위험한 거 아닌가. 우리나라 현실에서 좀 더 완화된 형태가 좋겠고 그리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형태나 또는 금전적 보상을 하는 제도 이 제도도 사회적 합의선이 되는 범위 내에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관련된 문제는 29페이지에 법률적인 거 조금 적어놨으니까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사단법인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 정책본부장으로 있는 이상윤 목사입니다. 저희들이 주로 하는 사역에 대해서 소개를 함으로써 이 심포지움의 내용을 더 충실하게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명을 나누는 이 사람들은 조정진 목사가 지난 26년 전부터 시작해서 감리교회를 모체로 삼은 대중적인 장기기증 캠페인입니다. 초기에는 이 루크미아 환자들을 돌보고 시작했는데 발전해서 이제 각막 이식 수술 분야까지 진출하게 됐는데 그런 과정에 가장 중요한 건 장기기증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제약과 한계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벗어나면서도 모금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장기에 대한 불법 적취나 또는 그것을 준하는 여러 가지 구상관계 이런 것들을 좀 벗어나는 그런 생명 나눔 운동을 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관으로부터 받는 압박은 항존하지만 그런 불법에 가까이 가지 않고도 교회가 지원해주는 장기운동으로 이걸 심화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막 이식 분야 쪽으로 뻗쳐나갔는데 이것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제 이 백내장이나 녹내장 쪽으로 이게 오해가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적으로는 각막 이식이 이 한 분야가 있어서 이 분야에 집중하게 돼서 지난 5년 동안 130명의 수혜자가 나왔습니다. 특이한 경우죠. 그러니까 이런 지금 현재 장기기증의 여러 가지 환경 조건으로 볼 때는 불법 장기매매에 대한 강한 사회적 압박이 장기이식의 장애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게 40년, 50년이 넘어갔는데도 이 법제가 따라오질 않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이 사고 방식 자체가 우리가 이 어떤 그 전통적인 유교 가치도 있겠고, 사회 인습상, 인습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으면서 생명의 가치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우 미순적으로 생각합니다. 영혼이 갇혀있는 몸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남에게 양해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시아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아프리카인도 그렇고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는 모든 인류들은 자기 영혼의 보호처로서 육신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남에게 공유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걸 잘 모르고 그냥 사회과학식으로 또는 인습적인 생각으로 자꾸 강요하는데 그 사람의 심리가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봐야 돼요. 저희들 생명 나눔 운동도 그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각막이식으로 가게 돼서 쉽게 말하면 수술비를 후원하는데 교회가 적극 나서게 됐고, 그것을 수혜자들을 찾는 데서도 무제한적으로 풀어놨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대기자들이 아무 조건 없이 종교 신념이나 소속된 단체나 지역성에 구애받지 않고 혜택을 누립니다. 특이하죠?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미국 가서 이런 그 캠페인 하는 전문가들과 대화를 해보니까 그 사람들은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지금 서울에서 논의되고 있는 뇌사 문제가 거기는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환자들을 가지고 합니다. 또 하나가 우리는 이게 장기만 가지고 하는데 그들은 이미 발전해서 우리나라는 이미 수입하는 큰 나라예요. 이게 영어로 쓰였죠. 스켈레톤하고 본서하고 그 밖에 스킨들을 수입합니다. 그 엄청나게 수입하지만 미국선 자체적으로 다른 나라에다가 지원도 합니다. 이걸 잘 봐야 돼요. 왜 이렇게 됐을까? 이걸 완고한 사람들이 관료한테 하는 말 같아요. 관리만 하려고 그러고 행정 규제에 앞서니까 그런 것들의 활성화된 시장 유통은 전혀 몰라요. 국감에서는 이미 엄청난 양의 이 의료 부품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들어오고 있는데 아무 소리 안 해요. 눈 가리고 안 오는 거지. 꼭 안방에서 사랑채에서 벌어지는 일처럼 장기운동 관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강 회장이 피맺히게 통 크게 써라. 통 크게 쓸 사람들이 50억 갖고 그렇게 저 애객거려? 52억이 50억. 그게 어느 정도로 작으냐면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 본부에서 직원 134명이 1년에 하는 사업이 177억. 그래서 내가 이걸 보고서 참 이 사람들이 답답하긴 참 답답하구나. 그래서 이 방법 자체도요. 무슨 이렇게 쫄쫄 읽고 가는 거예요. 영혼이 실리지 않는 얘기를 그냥 좋다고 정책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진전이 안 나죠. 야, 이거 참 정치력이 없는 거지. 맨날 이럴 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요. 더 잘 되는 분야도 많아요. 자꾸 앉아서 징징 짜는 소리들 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잘 되는 분야 많아요. 그 역발상을 해야 돼요. 이런 자리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줌 컨퍼런스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듣다가 흥미 없으면 꺼버려. 앉은 사람들 할 수 없이 입을 틀어막았으니 강제로 앉아있다가 졸지도 못하고. 나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협력을 할 텐데 그런 기본적인 자세가 전략이 전혀 부재하기 때문에 서로 갑질한다고 의리 화를 내고 의리 화를 냈다가 냉정히 뒤집어져서 정책 변화나 정치 권력이 지형 변화가 오게 되면 또 그러면 거기서 좋은 게 나올 것 같아요? 똑같이 반복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이젠 알만한 사람들이 됐고 알만한 나라가 됐어요. 이 나라가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게 어마무시하게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의식 수준은 향상되고 있고 사람들의 관심과 초절정의 예민한 감수성이 여러분들 속에 자라고 있는 걸 저는 봅니다.
오늘 제가 이 글은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짧게 얘기할게요. 중국이 불법으로 한다 그러는데 그 사업으로 해요. 이식 분야가. 일본이 저런다고 있지만 한국서 비행기 타고 들어가서요. 줄기세포 다 맞고 있어요. 여기도 부자들의 샌들 얘기를 정 교수 인용하셨지만 사실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의 장기를 가져간 지는 오래됐어요. 뉴욕에 흔하게 나오는 삼류 소설에는요. 스켈레톤 바자라고 아예 그런 거래처가 있어요. 마치도 금주법 때문에 모든 위스키들이 미국 전역을 뒤집어 엎고 상권을 형성한 거죠. 그럼 여기는 없어요.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준법도 의식이 강하고 행정의 통제도 심하고 그리고 의욕을 품을 만큼 목표를 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코니어 티슈 쪽으로 진출하게 되는데 교회가 우선 지원해줘요. 한 사람당 300만 원씩 해주는데 워싱턴에 가서 우리가 트랜스플란트 워싱턴 라운드의 직원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럼 이런 활동한 사람은 어떻게 한 거냐? 그러니까 내가 통역을 할 때 그의 눈만 보고서 조정진 이사 얘기를 전해줬어요. 이렇게 교회에 문을 두드리고 처음에는 박대 당하지만 또 한 번 가서 연락하고 또 세 번째 가서 연락하고 그러다가 20년 세월이 가서 목사가 바뀌어서 또 가서 찾아봐. 그랬더니 그전에는 관심이 없던 사람이 새로 들어온 20년 후에 새로 신임으로 부임한 목사는 300만 원을 줬어요. 그런데 이걸 국내에서 기증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확보가 안 되니까 미국서 수입해 와야지. 수술비보다 더 많게. 안총장님 5,000불. 우리 이거 냅니다. 그러니까 300만 원을 모금해 오는데 더 높이면 교회가 부담스러워서 못 낼 것 같으니까 5,000불은 우리가 묻는 거죠. 왜 이 얘기 드리냐면 이 장기 운동도 답답한 사람들이 모이면요 자꾸 신발 벗어서 상대 맞박이나 치려고 한다. 그러면 서로 감정이 나빠져서 협력하려고 그러다가 마음이 싹 사라져. 오늘 백 과장님 오셨으니까 잘 보여야 되는데 제가 한때는 연수 3동에 혈액원 옆에 적십자 하는 혈액원 옆에 복지관 관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장들끼리 모여서 늘 친교를 했는데 그쪽이 제일 세요. 혈액원 원장이 제일 세요. 2014년 국감에 720억 올렸어요. 혈액원. 그러니까 혈액원은 그렇게 돼요. 헌혈이. 그렇죠? 맞죠? 조 원장님 맞죠? 그 얘기는 뭐냐면 시장이 꽤 크다는 얘기예요. 시장이 커야 새알딱금 같이 앉아서 따지는 거 말고 전체 생명 살리는 유통에 엔진을 달 수 있고 전문 수술 인력이 들어가고 사후 관리팀이 들어가고 복지 요원이 투입되고 교회가 마지막에 달라붙을 수 있어요. 잘 보시라고. 이게 생태 순환이 그래요. 여기 좀 자라나는 여러 오거나이저들 여러분들도 그 생각을 안 하고 팀 안에서만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그 경력을 상실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이게 백세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문제가 있는 게 저게 55세에서 60세 사이 다 집에 가서 놀으라 그래요. 그럼 40년은 어떻게 살 거예요?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치열하게 청년 실업에 시달리기 때문에 한 20년 일하려고 죽어나고 35세까지 공부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 자체가 전체적으로는 물량이 풍성해졌지만 내용적으로는 경쟁력을 상실하고 서로를 잡아먹고 서로를 도와주지 않고 매도하는 거예요. 이런 발제를 들을 때는 여러분들도 경청해서 고맙고 이 제 내용의 핵심은 그런 겁니다. 그런 사고방식도 없이 적당히 좀 적당히 도와줬다고 관이 쓰는 예산을 민간이 강회장 받아가요? 안 되잖아. 그럼 여기 스스로 장구를 준비해서 투입이 되는 다이버처럼 고독하게 바다 깊숙이 들어가는 것처럼
깊이 잠수하지 않으면요 생존하는 길이 없어요. 그리고 새로 들어오는 신입자 사원들을 키울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적체가 돼갖고 한 번 투입된 사람은 빼도 박도 못하고 30년 40년 경력을 쌓고 아무 보상 없이 은퇴해야 돼.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 부족이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다음 백경순 과장님께서 그 예산 확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장 백경순입니다. 예, 앞서서 이제 주셨던 이제 발제와 토론 이제 주셨던 말씀이 궁극적으로는 이제 장기 인체 조직 기증 활성화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씀으로 이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 쪽에서 그간의 교육이나 홍보 이런 부분들이 국민 인식을 통해서 봤을 때는 좀 낫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있으셨고 적절한 보상 체계 이제 금전적인 부분일지 예우일지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말씀을 주신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장기와 인체 조직은 조금 이제 별도법을 가지고 있어서 좀 구분해서 볼 필요는 있지만 이제 인체 조직에 있어서는 일부 이제 수입하는 부분도 있다. 결국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뒷받침되기 위해서는 장기 기증 활성화, 국내에서의 기증 활성화가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장기 기증자의 숭고한 생명 나눔 소식은 온 국민에게 커다란 울림과 새 생명에 대한 희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각 병원에서 기증자 한 분께서 평균 4명에게 새로운 삶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동아일보에서는 장기 기증에 대해서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에서 환생이라는 부제를 붙이기도 했습니다.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장기 이식법이 시행된 지 만 20년이 되었지만 장기 이식자보다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대기자가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그 인원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장기 기증을 통한 생명 나눔의 가치와 중요성을 다시 인식하고 문화 조성을 위해서 지난 3월 범정부적으로 장기 인체 조직 기증 활성화 기본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더 이제 오늘 토론에 관련된 교육과 홍보 그리고 예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부분들 좀 설명드릴까 합니다. 우선 생명 나눔 및 기증 희망 등록 확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을 중심으로 홍보교육 전략을 수립하고 생명 나눔 운동을 하는 민간 단체 기관들과 협력하여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9월 복지부에서도 생명윤리과에서 저희 이제 혈액장기 정책과가 새로이 별도로 이제 신설되었고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도 질병관리본부 소속에서 복지부 본부 소속으로 이관된 바 있습니다. 그간 국가 민간이 유기적 연계 없이 개별적으로 홍보교육 등을 시행하여 홍보의 비효율성과 국민의 참여를 이끌어낼 체계적인 교육 부족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간협의체로 홍보교육전략본부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각 기관별로 이제 수행을 하고 있지만 각각의 장점들을 모아서 분산 중복 활동 등을 조정하고 연령 대상별 홍보교육 전략을 수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대국민 심층 인식조사를 통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들을 적극 발굴해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앞서서 국민 인식조사에 있어서도 굉장히 저희도 신선하게 받아들인 부분이 있습니다. 순환 정지 후 사망에 있어서의 장기 기증, 그리고 국민들의 장기 기증에 대한 홍보, 또 그리고 교육에 대한 인식도, 그리고 가족들의 거부권 행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생명 나눔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을 강화하고 보건복지부 산하의 공공기관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의 교육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나눔 문화 강사를 양성하고 시범학교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등 우수 모델을 만들고 생명 나눔의 필요성과 가치 인식 교육, 생명 나눔을 주제로 한 다양한 학교 활동을 지원합니다. 아울러 기증 의향이 있는 국민이 쉽게 기증 희망 등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보건소 운전면허 시험장 등으로 기증 희망 등록 기간을 확대하고 챗봇 온라인 상담 채널 운영 등을 통해 기증 희망 등록 과정에서 궁금증과 오해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증 희망 등록자들에게 정기적으로 기증 의사를 재확인하고
그 가족에게 기증 의사를 공유토록 하는 등 본인 의사가 최대한 존중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기증자 예우 실현입니다. 기증자 유가족의 입장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기증 과정에서부터 기증 후 장례에 이르기까지 전담 인력이 예우를 지원하고 유가족 지원 서비스 표준을 마련하여 정서적 지지가 중요한 기증자 가족에게 소홀함이 없도록 해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유가족의 심리상담, 자조모임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유가족들에게 위로와 감사의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당사자 간 교류도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 직접 교류는 장기이식법 제정 시부터 장기매매, 장기기증에 대한 금전적 요구 가능성 등을 우려하여 법으로 제한하고 있는 상황으로 유가족과 이식받은 분의 상호 동의 전제하에 개인 식별정보가 없는 서신을 국가기관의 시스템을 통해 대신 전달하는 간접적 교류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앞서 말씀 주셨던 보상이나 예우 이 부분은 장기기증에 대한 자발성에 대한 가치를 기본으로 접근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증자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예우, 기증자 가족의 자부심 고취, 그리고 국민인식 개선의 문화역량 90점으로 기념문화 공간 마련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최근 권익위에서도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서 기념문화 공간, 또 추모 공원을 만들 수 있도록 한 부분들을 정부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앞서 말씀 주셨던 전향적인 제도 개선 등에 대한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고자 합니다. 스페인,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명시적으로 장기기증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장기기증을 허용한 것으로 보는 추정적 동의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사 이외에 내활동 중 심정지, 앞서 말씀드린 순환정지 상태에서도 장기기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 및 가족의 강한 연대와 정서 등을 고려하여 선진국 사례 등을 적극 참고하되 급격한 제도 변화보다는 장기기증 희망자 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과 함께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예산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정부의 첫 계획입니다. 장기기증 활성화에 대한 첫 계획으로 5년간의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기등의 기증 활성화 관련해서 이 5년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면서 또한 이제 그간 단순히 이 장기기증이라는 부분이 단순히 예산만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기증자와 그 가족이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문화 형성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재원은 계속 증액해 나가면서 또한 중복되거나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재조정하여 더욱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토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